안녕하세요. 서예 입문을 안내해드릴 한치선입니다. 오늘 드디어 8강, 8번째 강의 시간인데 여태까지 기본 다 하셨고 작품에 대한 사전 연습도 다 하셨어요. 이제 작품 실습입니다. 작품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공부는 연습과 작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즉 임서와 창작이라고도 해요. 선생님 체본이나 책을 보고 열심히 따라 쓰는 것을 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식구나 명언 또는 가구, 아름다운 구절을 가구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 따라 쓰는 것을 창작이라고 하는데, 창작에는 자기 개성도 들어가고 또 글씨 사이즈도 좀 변칙이 들어갑니다. 오늘 뭐 그런 변화를 보여드릴 것은 아니지만 창작을 하는 기본 요령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매일같이 좋은 시, 좋은 명언, 좋은 격언, 그런 문구를 쓰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솔솔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쓸 내용, 인생은 아는 만큼 황홀하고 사람은 모르는 만큼 신비롭다. 6칸이죠. 그렇게 접어서 만들었고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는데, 이 글씨는 여태까지 쓰던 글씨보다는 작네요. 글씨 내용이 많은 만큼 작아집니다. 더 작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글씨 쓸 때의 요령은 큰 글씨의 기본은 똑같이 하되 여기를 현안으로만 띄어 쓰지 않고 살짝 받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걸 제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서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글씨를 쓸 때, 그리고 이게 칸이 접어졌을 때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너무 중심에만 들어가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인생 같은 글자는 길고 뭐 다른 글자, 받침 없는 글자는 좀 짧겠죠. 그리고 밑에 여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는 조금 이렇게 밑에 닿을 정도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아에서 이응은 이 인에서 이응보다 크죠. 받침이 없으니까. 이번엔 지금 한번 찍어서 몇 글자나 쓰는지도 한번 조사해 볼 만한 재미있는 관건이죠. 이 일반적인 서예 작품은 띄어쓰기 안 합니다. 인생은 아는 만큼 이렇게 썼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마치 시와 같은 거고 경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운율을 좀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고요. 아는 만큼 황홀하고, 이런 복잡한 글자 속의 이음 약간 작게 써줘야 돼요. 받침으로 쓰는 이응은 항상 무게중심에. 홀자도 좀 긴 글씨죠. 그러므로 이 두 글자가 겹치게 되면은 글씨가 칸을 약간 넘어서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 대신 획은 가늘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굵었다가 가늘었다는 그런 변화들도 좀 있죠. 꼭 일정하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음양이 교차되면서 작품을 이뤄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문구를 여러분이 자신이 만들어서 써보는 것도 좋아요. 꼭 남의 시를 쓰는 것보다도. 모르는 만큼. 이 칸이 가장 긴 칸이네요. 5글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 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접을 때도 여기를 기준으로 접은 거죠. 나머지는 뭐 그거보다 짧으니까. 모르는 만큼 신비롭다. 쉼표나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작품 본문은 다 쓴 것이고요. 낙관 글씨. 낙관은 이제 낙성관지의 준말인데 무엇이 완료됐을 때 표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다는 제 이름을 우선 쓰고 이런 작은 것에는 한 번에 돌려도 됩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3절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저분해질 수 있죠. 근데 이 작은 글씨에서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열심히 해놓은 작품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정성이 된 마음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작품이니까 완료됐으면 뭐가 찍혀야 되죠? 바로 도정. 완료됐으면은 도장이 찍혀야 되죠. 이걸 우린 도장이라고 하지 않고 낙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인을 찍는 데는 낙관 도장과 인주가 필요하죠. 이 인주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인주가 아닙니다. 오래 가죠. 500년 넘게 가요. 이것이.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름이 있고 호가 있어요. 뭐부터 찍는 것이 예의인가? 이름부터 찍어야 돼요. 가령 누가 내 이름을 물었는데 또는 추사 선생한테 누구십니까? 했는데 저는 김정희입니다 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지 저 추사입니다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찍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맨 먼저 이름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똑바로. 이걸 옆으로 찍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똑바로 잡고 묻히는데 이거 묻히는 것도 정성껏 묻혀야 돼요. 여러 번 골고루. 자, 됐어요. 찍을 때 똑바로 이제 최후 확인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글씨에서 한 칸 정도 떨어진 자리에 찍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온 체중을 실어서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받치고 천천히 띱니다. 잘 지켰어요. 이렇게 놓고. 이번엔 호입니다. 사람마다 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활인이라는 호입니다. 그리고 한글 작품에는 한글 도장을 찍습니다. 한자에는 한자 도장 확인하고. 저는 지금 이 호 도장은 이름 도장보다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그건 제 자유입니다. 한 칸 정도 떨어진 곳에 넣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받치고 살짝 들어주고, 활인 찍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주는 마르지 않게 닫아주고, 이 낙관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 쓴 종이로 닦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8강,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을 이제 공부하신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되는 거예요. 기본은 끝났지만 앞으로는 이 응용의 시간이 기나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서예는. 그래서 인서구로란 말이 있어요. 글씨와 사람이 함께 늙어간다, 함께 노련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학생처럼 선생님이 오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유튜브 서예학원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자신의 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 중에 언제 나는 쓰겠다 또는 얼만큼 쓰겠다는 걸 정해놔야 돼요. 하루 한 장씩은 어떻게든 난 쓰고 넘어가겠다. 이걸 쓰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기분으로 공부를 해나가시게 되면 그게 쌓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금자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금 같은 글자가 이루어져서 탑을 이룬다. 이게 금자탑이란 말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문자가 하나하나 보배로운 글씨가 되어서 금자탑을 이루기를 저도 같이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글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